안녕하세요, 영인이티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죠? 오늘은 2022년의 첫 번째 영상이니까 21년에 못다 했던 F4들을 한 번에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다 무너져 버렸는데? 이렇게 하고 요 무릎에 하나 더 있는 거 보이시죠? 요만큼의 F4가 있는데 리뷰 영상을 찍기 귀찮아서 하나둘씩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쌓여버렸더라고요. 그러면은 뭔가 지난번에 리뷰들과는 조금 다르게, 조금 간단하게, 그리고 뭔가 조금 더 뜨개수다에 가까운 그런 영상들로 한번 채워볼게요. 사실 모르겠어요. 저도 뭐 대본 없이 떠드는 거라서 뭐 제가 어떻게 말을 할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한번 21년의 F4들을 다 털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이게 완성한 지 제일 오래된 아이일 거예요. 이건 바로 뿌띠니트의 페스티벌 스웨터거든요. 페스티벌 스웨터인데 이제 보통 인스타그램이나 뭐 그런 데서 많이 보면은 애기들용으로도 많이 뜨시더라고요. 흰색에 이렇게 알록달록으로 많이 작업을 하시던데 저는 좀 저만의 페스티벌 스웨터, 그리고 누가 봐도 제 거인 페스티벌 스웨터를 좀 갖고 싶어가지고 애칭을 민트 페스티벌로 지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경실도 민트, 그리고 여기 배색실도 다 민트. 전부 다 민트로 채워졌어요. 그래서 저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색감들로 채워졌고, 다른 분들이 보셔도 아마 탐을 못 낼 만한 옷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경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뜨개수다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레어하우스에서 직구했던 드롭스의 베이비 알파카 실크? 그 실로 작업을 했고요. 제가 8벌을 구매를 했었던 것 같은데 10벌인가? 아무튼 제가 정확한 소요량은 얼마 정도 사용을 했는지는 자막으로 달아드릴게요. 아무래도 뜬 지 좀 돼가지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그 실이랑 열매달 이틀의 새벽 안개 모웨어를 합사를 했어요. 그래서 요것도 바라클라바인데 요게 그 모에 없이 드롭스 실로만 완성을 한 편물이고, 이렇게 헤어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새벽 안개 모헤어를 합사를 해가지고 더 이렇게 털이 엄청 부숭부숭하고 이렇게 헤어도 되게 길고, 요거는 그냥 베이비 알파카 실크 실로만 단독으로 작업을 해서 이렇게 얇고 쫙 깔린 기모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부드러워요. 베이비 알파카에 실크까지 들어갔으니까 이걸로도 진짜 부드러운데, 여기에 새벽 안개 모헤어를 이렇게 헤어감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왜 합사를 했냐면은 이게 1학 권장이 3.5mm 바늘이었고 게이지가 23코 몇 단 이렇게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보통 뿌띠니트의 게이지가 4mm로 21코 28단이니까 모헤어 하나 합사해가지고 4mm, 4.5mm로 작업을 하면은 뿌띠니트 게이지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스와치를 내기가 싫어가지고 그렇게 요 실에 있던 띠지만 보고서는 스와치 안 내고서는 그냥 작업을 해준 옷입니다. 그래서 띠지에는 한 겹 3.5mm로 23코 몇 단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모헤어 한 겹을 더해서 4.5mm로 작업을 해줬던 것 같아요. 이것도 정확한 거는 자막으로 달아드릴게요. 그래서 드롭스 실이랑 새벽 안개 모헤어랑 이렇게 합사를 해가지고 게이지는 안 재봤어요. 근데 제가 입을 만한 게이지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입을 만한 사이즈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작업을 해줬고, 그래서 제가 스와치를 안 내고 작업을 해줬기 때문에 사실 크면 입을 수 있지만 작으면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후들후들하게 작업을 해줬어요. 보시면은 이 코와 코 사이가 이렇게 구멍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미 세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코와 코 사이에 구멍이 이렇게 크고, 근데 헤어감이 있어서 이렇게 모헤어가 이렇게 막아주긴 하지만 어쨌든 그냥 이렇게 빽빽한 편물이 아니고, 이렇게 빽빽한 게 아니고 이렇게 엄청 후두루두하게 작업을 해줬는데, 그래서 제가 요거를 작업을 하면서 실을 엄청 느슨하게 잡고 이렇게 흐드르드하게 떠줬어요. 그래가지고 손땀이 조금 느슨해진 것 같아요. 뭔가 전에 쫀손보다는 조금 덜해진 느낌? 그리고 제가 이거를 되게 뜨기 싫어가지고, 이게
요만큼마다 계속 이 버블이 들어가니까 이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리고 실도 여기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마다 또 바뀌어야 돼가지고 특히 소매를 뜨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한 짝 먼저 완성을 한 다음에 다른 거를 뜨고 나머지 팔 한 짝을 완성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흐드흐드하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 평소 손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 멈췄다가 다시 작업을 했더니 소매 길이가 조금 달라졌어요. 후들후들하게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도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네? 맞춰서 작업을 해줬거든요. 겨드랑이를 맞춰주고 이 버블의 위치를 똑같이 잡았어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면은 소매 길이가 한 요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 1cm, 2cm 정도? 1cm, 2cm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이게 소매가 조금 내려오는데 여기서 걸리는 느낌이 달라가지고 소매가 다른 게 조금 입은 게 티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었을 때 느낌이 봐서는 딱히 그렇게까지 티가 안 나거든요. 막 여기랑 여기 정도의 차이가 아니고 손목을 내려오는 길이여가지고 그렇게까지 딱 봤을 때 티는 안 나지만 뭔가 제가 입었을 때 좀 불편한 그런 느낌이 좀 있고, 그리고 배색실은 제가 아껴왔던 실이 있는데 그거 진짜 1년 됐네요. 제가 제 셀프 생일 선물, 제가 생일 선물로 둘 다 받았던 실인데 제가 생일이 1월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실은 작년 생일 선물로 받았던 바느리아기 에어올 민트색이랑 그리고 바느리아기에서 판매하는 필모에어 수아록스 민트 색깔 그거 두 개를 1합씩 잡고서는 작업을 해줬고, 아마 이게 실제 색감이 잘 안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해줬고, 그리고 요거는 라쿤럭스 민트색을 넣어줬고, 요것도 제가 구매한 지 진짜 한 1년 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되게 초보 때 구매를 했던 것 같은데, 요거는 라라뜨게에서 판매를 하셨던 캐시5였던 것 같은데, 다크민트 캐시율? 라라뜨게에서 판매를 하셨던 다크민트 캐시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요 세 가지 배색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되게 되는데, 요 두 가지 색을 똑같은 걸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봐도 조금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이게 더 어두워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라데이션처럼 보일 수 있도록 밝은 색, 중간색,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세 가지 배색을 이렇게 해줬고요. 요거를 작업을 하면서 그리고 요거 목은 겹단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때도 아마 제가 못생겨가지고 고무단을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줘가지고 이게 안쪽 면이었는데 바깥쪽 면으로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작업을 하면서 이게 뭔가 세탁 매직이 있을 것 같은 실인 느낌은 없었어요. 근데 손땀이 되게 못생기게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후들후들하게 작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손땀이 되게 못생기게 나왔는데 그게 세탁 매직으로 나아지지 않았고, 그게 가장 티가 나는 게 이 고무단입니다. 고무단이 이렇게 되게 보시면 이런 데 티가 나죠. 지그재그 이렇게 같더라고요.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보통 세탁하면은 방모사라 그래야 되나? 그냥 막 흔히 사용하는 이런 라쿤실 같은 경우는 세탁하면 세탁 매직으로 좀 이 손땀이 정리가 되는데, 얘는 작업을 하면서도 얘는 세탁 매직이 있을 것 같은 실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서도 진짜 세탁 매직이 없었다. 그래서 고무단이 이렇게 되게 못생기게 나왔고, 손목도 딱히 그렇게까지 막 예쁘진 않은 것 같아요. 고무단도 그렇게까지 막 예쁘진 않고, 고무단에 되게 많이 집착하는 성격인데, 근데 얘는 전반적으로 딱 봤을 때 일단 실색이 제 거고 이 줄무늬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고무단에는 눈길이 안 가가지고 조금 다행인? 그렇습니다. 후들하게 작업했더니 겨드랑이 코도 되게 커지고. 그럼 요거 도안은 추천을 드리냐 하면은 저는 사실 한 번쯤은 떠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처럼 애기들 옷 선물하기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되게 귀여운 느낌이 있으니까 저처럼 좋아하는 색이 뚜렷하신 분들은 좋아하는 색 버전의 페스티벌을 만들면 저처럼 이렇게 진짜 나만을 위한 옷? 그리고 사실 저처럼 이렇게 민트색, 이렇게 한 가지 색을 뚜렷하게 좋아하시면은 같은 색의 다른 톤을 분명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도 이 민트색 페스티벌이지만 배경실이랑 배색실?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민트색이 4가지가 들어갔는데 다 다른 민트색이잖아요.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표현이 될 만큼.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한 가지 색을 뚜렷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민트색 페스티벌, 뭐 빨간색 페스티벌, 파란색 페스티벌 이렇게 만드시면은 정말 나만을 위한 옷이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작업을 하면서는 솔직히 귀찮아요. 이게 버블을 만들어야 하니까 이 버블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렇게 작업을 해준 다음에 이 배색 실만 가지고 겉면을 한번 뜬 다음에 앞면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작업을 해줬던 것 같아요. 뜬 지 조금 오래돼서 완전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원형으로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배경실로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 배색실로 겉면으로 한 번, 앞면으로 한 번 이렇게 작업을 해준 다음에 다시 이 배경실로 그냥 원형으로 쭉 작업을 해주는 되게 귀찮아요. 그리고 한 가지 색으로만 버블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뿌띠니트 도안도 아마 한 가지 아이보리색에 검정색으로 이렇게 버블을 넣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실을 아무래도 배색실 한 가지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덜 귀찮은 면이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저 이렇게 버블마다 실 정리를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소매 분리하기 전에 들어가는 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여기까지는 그래도 하나만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갈라지면서 4개, 5개, 6개, 7개,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그러면 실 정리를 총 19개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실만 숨기는 게 아니라 또 이 실이 들어간 부분에 이렇게 배경실이랑 배색실이랑 이렇게 좀 잘 어우러지도록 이렇게 실을 바꿔서 이렇게 뜬 부분이 티가 안 나도록 잘 이렇게 숨겨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진짜 귀찮았고요. 그러면은 이쪽을 보여드리면 되겠다. 요 소매 여기 안쪽이거든요. 소매 주림 들어가는 부분.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배경실이랑 배색실이랑 이렇게 돼가지고 실 정리를 해준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다 해줘야 하는 부분이 너무 귀찮고, 그리고 특히 몸통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소매 주림 같은 경우는 이 소매를 주림을 해야 되잖아요. 소매를 주림을 하면서 요 배색도 넣어야 해서 신경을 쓸 부분이 좀 더 늘어나고, 그리고 줄이는 부분이랑 배색이 들어가는 부분이랑 좀 그 단수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어쩌다 보면 그게 비슷해지는, 그리고 만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게 더 못생겨지고 복잡해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손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되게 싫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버블이 들어간 부분은 이렇게, 배경실은 이렇게 V자 이렇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좀 궁금증이 풀리셨을까요? 이 페스티벌 스웨터에 대한. 귀찮아요. 사실 진짜 귀찮은 거는 귀찮다고밖에 표현을 할 방법이 없고, 이 도안은 그럼에도 진짜 저는 그냥 애기옷 뜨실 분들, 아니면은 100번 말했지만 앞에서도 저처럼 좋아하는 색이 뚜렷하신 분들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실은 드롭스 실인데 요거는 진짜 추천드리고, 사실 한 겹에 3.5mm라서 조금 작업을 하기 힘든 실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더 사보고 싶을 정도로, 구매를 해서 옷을 작업을 해보고 싶을 정도로 정말 만족하는 실이고, 그때는 요거를 단독으로 작업을 하고 싶어요. 제가 요거를 리뷰를 미뤄왔던 이유도 있고, 또 앞에서 제가 분명히 사용을 했는데 언급을 안 한 실이 새벽안개 모헤어거든요. 열매달 이틀의 새벽안개 모헤어인데, 제가 요거 작업을 한 다음에 친구네를 한번 놀러 갔어요. 밑에 지방 대구로 한번 놀러 갔다 왔는데, 그때 가면서 내가 뜨개 옷을 입고 갈 건데 혹시 털 날리는 거에 민감한 사람이 있니?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 털 날리는 거에 뭐 별로 그렇게 대답을 안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좀 앙고라나 이런 거는 좀 양심상, 그래 좀 털이 많이 날리는 거는 그러니까 이 민트색 페스티벌을 입어보자. 이거 아마 첫 get이었나? 아니면 두 번째, 아마 첫 get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그때 그래서 그러면 이게 가장 최근에 완성한 옷이니까 요거를 입고서는 첫 개시로 놀러 갔다 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요거를 입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모헤어지만 모헤어는 앙고라만큼 그렇게 털이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고 당연히 앙고라보다는 덜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대구 가서 여행하는 내내 진짜 친구들한테 온갖 욕을 다 먹었습니다. 진짜 와, 뭐 이렇게 조금만 뭐 움직이고 나면은 친구들 막 옷 같은 데서 막 털 나오고 음식 같은 데 이렇게 하나 이렇게 떨어져 있고 막 제 얼굴에도 막 붙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은 야, 너 움직이지 마, 막 이렇게 물론 장난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제가 까만 티를 입었는데 좀 티가 날지 안 날지 모르겠는데 이거 빨고서는 처음 입은 거거든요. 근데 이 모헤어가 엄청 묻었고 그리고 뭐 리뷰 영상이니까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그날 목걸이를 하고 갔는데 그러고 한 이틀 3일 뒤에 목걸이를 이렇게 풀러서 봤는데 목걸이에 막 이 모헤어가 묶여서 엉겨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되게 많았고 친구 막 레깅스에도 붙어있고 바지에도 붙어있고 제가 그날 히트텍을 입었는데 히트텍에 이 방울방울로 골뱅이처럼 막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붙어있어 이러고서 이렇게 뗐는데 그리고 집에 와서 벗어보니까 보이시나요? 이 덩어리들이 이렇게 뗄게요 보이는 거 하나. 제가 이거 일부러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안 뗐거든요. 다 떼지 못하고 많아가지고 대충 있는 정도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헤어가 뭉쳐가지고 덩어리지더라고요. 털도 되게 많이 빠지고 이렇게 덩어리도 되게 많이 지고 해가지고 제가 막 장난삼아서 아니 이 정도면 털 이 정도 빠졌으면 한 1,000원 빠졌겠다 이러면서 아씨 지금 1,000원 이거 1,000원어치 떨어졌네 2,000원어치 떨어졌네 막 이랬거든요. 그 정도로 새벽 한 게 뭐예요는 사실 쉽게 추천을 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제 영상을 보고 구매하셨다고 하신다면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 정도로 새벽 한 게 뭐예요는 저는 조금 사용감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보통 이렇게 털 날리면은 제가 건조기를 돌리거든요. 근데 얘는 건조기를 아직 안 돌렸어요. 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아마 한 10월 정도부터였던 것 같은데 22년 1월에 돼서야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그 대신 새벽 한 게 뭐예요는 장점이 진짜 뚜렷해요. 사실 이거를 팔아버릴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옷을 작업을 하고 나서 모헤어를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작업을 안 했거든요. 모헤어 사용량 얼마나 사용했는지 자막으로 달아드릴게요. 생각보다 옷 한 벌을 완성을 했는데도 옷 한 벌을 더 완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실이 남은 거예요, 모헤어가. 그리고 이 민트색 말고도 파란색 블루 컬러의 모헤어, 새벽 한 개 모헤어도 제가 이렇게 구매를 했었기 때문에 이거를 팔아야 되나? 근데 내가 팔고 나서 이렇게 영상을 소개시켜 드리기도 조금 양심에 찔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팔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새벽 안개 모헤어의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아요. 색감이 진짜 솔직히 이렇게 제가 다양한 민트색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배경실에 모헤어를 합사를 했을 때 이게 모헤어 합사 안 한 색이고 이게 모헤어를 합사한 색인데 이렇게 굉장히 심지나 그런 게 따로 놀지도 않고 헤어감도 그렇게 따로 놀지도 않고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이 민트색 모헤어를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엄청 쨍하거나 아니면은 완전 올리브빛이거나 이런데 제가 원하는 이런 굉장한 옥빛이라고 해야 되나? 옥빛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아무튼 제가 완벽하게 원하는 민트색 모헤어를 이렇게 찾기가 굉장히 힘들고 파란색도 마찬가지예요. 파란색도 저렇게 완벽하게 제가 갖고 있는 실과 어울리는 파란색 모헤어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단점이 정말 명확하지만 그럼에도 품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뜻친 분들도 왜 안 파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진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팔아야 할까? 아니면은 그냥 안고 가야 할까? 안 쓰더라도 안고 가야 하나? 약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저는 고민 끝에 색감이 정말 제가 원하는 그
제가 갖고 있는 민트색, 제가 갖고 있는 파란색과 완벽하게 100% 어울리는 컬러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쟤는 놓아주진 못할 것 같고, 그 대신 추가 구매는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뜻진 분들이 사신다고 하신다면은 이렇게 단점이 되게 명확한 실이니까 요거를 잘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해라. 그 대신 장점도 되게 극명하니까 라고 말을 해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페스티벌 스웨터에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그거예요. 새벽한 게 뭐예요? 근데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선뜻 이렇게 말을 하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랬습니다. 그래도 뭔가 이 페스티벌 스웨터를 작업을 하고 나서 기억에 남는 점은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페스티벌 스웨터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은 모습은 보여드려야 되나? 제가 한번 입고 보여드릴게요. 마이크를 채우기가 애매해서 이렇게 들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굉장히 이렇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후두루두란 실이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코와 코 사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후두루두란 편물이고, 그리고 팔 길이가 짝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입었을 때 얘는 한 요 정도까지 오거든요. 근데 이쪽은 너무 짧은데? 대충 그러니까 여기 요 정도 차이가 납니다. 딱. 그래서 너무 이게 확 느껴져요. 이쪽이 짧고 이쪽이 길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제대로 입었는지 모르겠는데 경사대기가 들어가서 앞뒤 구분이 확실해요. 제대로 입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안에 티를 입어가지고 이게 후두루두하다 보니까 이 티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네. 핏에. 그리고 요크 스웨터인데 요 뿌티니트는 항상 그런 것 같은데 여기가 굉장히 넓고요. 여기가 굉장히 넓고, 제 겨드랑이가 지금 여기거든요. 요 두 번째 줄무늬인데 여기까지 와요. 이렇게 요 세 번째구나. 요 가장 진한 요 색 줄무늬의 겨드랑이가 있는데 여유분이 저만큼 남습니다. 이게 몇 센치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정도의 여유감이 남고, 그러고 도안대로 떴어요. 요렇게 요크 뜨고 요 바디 길이감도 뭐 이 부분에서 떴나? 아무튼 그랬는데 생각보다 여기가 조금 짧아가지고 이렇게 들거나 하면은 여기가 굉장히 잘 보입니다. 이렇게 예쁘죠? 저한테 정말 잘 어울리는, 이게 이너를 반팔티가 아니고 나시를 입고 입었으면은 정말 더 예뻤을 텐데 이렇게 완성된 저만의 민트색 페스티벌 스웨터입니다. 진짜 예쁘죠? 뜨면서는 솔직히 힘들었다기보다는 귀찮은 점이 진짜 많아요. 이 버블도 그렇고 실 정리가 제일 귀찮았고, 그리고 후드하게 뜨는 것도 힘들었고, 결국엔 이렇게 소매 길이가 짝짝이인 옷이 완성이 되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색감이나 핏적인 면에서는 저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이런 옷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작업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요크 스웨터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한테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하나가 더 있는데, 제가 요크 스웨터를 잘 작업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크 스웨터를 작업을 하면은 패턴이 이렇게 보통 요크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지금 딱 한 요 정도까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줄무늬까지 이렇게 요크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요크 스웨터에서 아쉬운 부분이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둥글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가슴 위 정도까지는 와도 그러면은 무늬가 패턴이 똑같이 일자로 한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팔뚝의 가장 두꺼운 부분, 여기서 요크가 끝나는 게 저는 그렇게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좀 더 팔뚝살이 더 부각되어 보이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요크 스웨터를 별로 핏은 마음에 드는데 그렇게까지 여기까지 오지 않는, 무늬가 조금 더 내려오는 요크 패턴을 찾다 보니까 그런 게 별로 없어서 자주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은데, 요 같은 경우는 패턴이 그냥 전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저한테 굉장히 잘 어울리는 요크 스웨터인데 핏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패턴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요런 옷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랑 세트인 요 바라클라바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요거를 계속 들고 말씀을 드릴 순 없는데 버블에다가 한번 찝어볼게요. 그래서 버블에다가 찝었는데 조금 멀어가지고 목소리가 어떻게 잡힐지 모르겠네. 요 바라클라바는 요 옷을 작업을 하고 남은 실로 작업을 한 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요 드롭스 실은 완전히 똑 다 썼고,
그러면 남은 실이 새 거 두 볼에다가 옷을 작업을 하고 애매하게 남은 실까지 딱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이 부족해가지고 얼굴 고무단 부분은 이렇게 배색으로 완성을 해줬고, 요거는 도안 없이 작업을 한 야매클라바입니다. 그냥 레이블리에서 무료 도안을 찾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터립 스티치로 변형을 해가지고 완성을 해줬고요. 작업을 하면서는 이게 굉장히 쭈글쭈글하고, 그리고 도안 없이 야매로 센치로 재면서 그리고 막 그냥 써보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맞나 싶었는데, 세탁을 하니까 쫙 펴지고 하니까 이게 썼을 때 여기 이 길이감이, 이 세로 길이감이 생각보다 길어가지고 이렇게 좀 얼굴이 남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딱 남는 걸 원한 것도 아니고 딱 맞는 걸 원한 것도 아니어서 100%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도안 없이 작업을 한 게 어느 정도는 마음에 들었다라는 후기입니다. 요거는 딱히 설명드릴 말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요 실로 작업을 하고 남은 실로 작업을 한 거라서 이렇게 쓰면은 요 옷이랑 커플로 입으면은 아주 완벽합니다. 이 목 고무단 부분을 저는 이 스웨터의 넥라인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하면은 이게 사실 귀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보다, 귀랑 얼굴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보다 이 목도리 효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목을 이렇게 따뜻하게 덮어주는 게 너무 좋고, 그리고 이게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이렇게 후드처럼 이렇게 되는 부분? 후드처럼 이렇게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근데 모헤어 섞어가지고 아무래도 합사 안 한 거랑 색 차이는 조금 나죠.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 흰색으로 배색을 했지만 생각보다 흰색이어서 조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실로만 계속 완성을 했으면 조금 밋밋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썼을 때는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되게 많이 이상하게 남는 게 아쉽더라고요. 여기 뒷목 부분? 이렇게 되게 많이 남고, 차라리 여기서 끊어버리고 고무단을 더 길게 떴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 실로 작업을 한 이유가 이걸로 깔맞춤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었고, 그냥 좀 남는 실도 처리할 겸, 그리고 이게 얼굴에 닿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일 부드러운 실로 작업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가진 실들 중에 헤어감이 없는 실이 제일 우선이었고, 헤어감이 없고 부드러운 실 하면은 요것밖에 딱 안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실 중에서. 그래서 이걸로 작업을 해줬는데, 작업을 하고 나니까 아니 막상 얼굴에 닿는 부분이 이 고무단 부분인데, 고무단 부분을 다른 실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 실을 사용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아까웠다? 이렇게 해서 요 바라클라바랑 요거 페스티벌 스웨터 세트로 이렇게 완성을 한 후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바라클라바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냥 뚜껑 코 잡아서 뚜껑 이렇게 완성을 하고, 길이만큼 완성을 하고, 그리고 실을 끊었어요. 실을 끊고 이렇게 코 주워가지고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쭉 떠서 내려오고, 원하는 길이만큼 뜨고, 그러고 그냥 고무단 여기 가마코 만들어서 그냥 고무단을 쭉 작업을 해줬습니다. 뭐 코 늘림이나 경사뜨기나 뭐 그런 디테일한 기법은 안 들어갔고 그냥 그렇게 쭉 떠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썼을 때 여기 부분도 되게 그렇게 남는 것 같고, 좀 얼굴 체형에, 뭐라 그래야 되지? 얼굴 두상 뭐 이런 거에 굴곡을 좀 따져가지고 기법을 넣었으면 좀 더 완벽했겠지만, 저는 그냥 야매로 만들어 보고 싶었기 때문에 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보통 이렇게 접어서 많이 보관을 하는데, 이렇게 접으면은 여기가 이렇게 턱이 벌어집니다. 원래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옷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확실히 입었다 벗으니까 이 헤어감 털 빠지는 게 진짜 많이 보이죠? 이렇게 요 덩어리도 이렇게 묻어있고 이거 처음 입은 건데 바로 빨아야겠네. 이렇게 새벽안개 모헤어의 털 빠짐이 이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검은 옷을 입어서 그런지 여기가 너무 색이 다 날아가지 않아요?
좀 영상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빠꾸는 없으니까 직진합니다. 다음은 마브스 자켓이에요. 이 마브스 자켓을 아마 궁금해하실 분들이 제일 많을 텐데 저는 이 마브스 자켓이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마브스 자켓 진짜 너무 솔직히 진짜 이쁘거든요. 진짜 이쁜데 이게 작업을 한 순서대로 이렇게 떠내려간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실은 제가 선물 받은 실인데 이 라쿤 50%의 실인데 이게 판매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라쿤 50%의 요 네이비 색깔로 된 실이라는 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모감이 진짜 미쳤습니다. 이게 빨면서 아무래도 진한 색감이다 보니까 세탁을 하면서 색이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저는 어차피 색 빠지는 거 그렇게 신경을 크게 쓰는 타입이 아니라서 어차피 세탁기에 헹굼이랑 탈수를 같이 돌리기 때문에 이거는 내 힘으로 뺄 수 있는 물 빠짐이 아니다 싶어서 그냥 헹굼이랑 탈수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빨면은 물이 또 나올 것 같긴 해요. 진한 색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색은 지금 제가 검은 옷을 입어서 그런데 이렇게까지 밝은 데님 아니고 그냥 네이비 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푸른기도는 네이비 색? 어떻게 보여드리지? 제가 깜장 옷을 입는 게 아닌데 깜장 옷을 입어서 색감이 좀 날아가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모감 요 정도고 그냥 익히 아시는 라쿤 럭스 정도의 기모감인데 그게 50%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털이 빠지진 않아요. 신기하게도 저는 어두워서 그런가? 어두운 것을 입어서 그런지 털이 빠진다, 털이 날린다라는 느낌보다는 사실 이거는 털이 묻어난다가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가방을 이렇게 냈는데 마침 요 옆에 캔버스 프로젝트 백이 있어서 요거를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털이 묻어나는 느낌? 지금은 많이 안 묻네. 제가 요거 빨고 처음 나간 날 그 프로젝트 백 다른 걸 맸는데 거기에 털이 되게 많이 묻어났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지금은 별로 그렇게까지 묻어나진 않네요. 요거 바늘 사이즈를 제가 생각보다 크게 작업을 해줬던 것 같은데 바늘 사이즈는 제가 생각이 나면은 이렇게 찾은 걸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실 바늘 합수랑 바늘은 생각보다 크게 작업을 해줬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자랐는데 코스가 너무 많아서 진짜 안 자라요. 이게 제니스 그거 아닌데? 주디스 매직 캐스톤. 둘이 맨날 헷갈려요. 주디스 매직 캐스톤을 해가지고 카라를 이렇게 겹단으로 떠주는데 제가 이거를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이 옆 라인이 정말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서 정말 마음에 들었고 주디스 매직 캐스톤으로 카라를 작업을 해주는데 제가 도안보다 짧게 작업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거 작업하실 분들은 도안만큼 작업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게 앞부분에서 이 정도를 접으려면은 뒷부분도 이만큼만 접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이 어깨 굴곡 이런 것 때문에 앞에서 이만큼을 접으면은 뒤에는 한 요만큼이 이렇게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접히는 부분은 한 요 정도밖에 안 되는? 한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만큼. 그래서 정말 안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요거 마브스 자켓을 작업을 하실 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후드루드한 거 말고 좀 탄탄하게 모양이 잡히는 실로 작업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진짜 후드루드하거든요. 어떤 옷을 제가 작업한 모든 옷들 중에 가장 이렇게 형태가 안 잡히는 옷 같은데 이렇게 형태가 안 잡히다 보니까 카라가 진짜 너무 이렇게 맨날 서 있는 게 아니고 펴져 있어요. 이 등판에 만약에 여기가 등판이라고 치면은 카라가 좀 이렇게 접혀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멋있게. 근데 맨날 이렇게 넙대대 펴져 있고 이 앞부분만 이렇게 접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안 예쁘고 카라를 길게 그리고 좀 탄탄하게 형태가 카라가 이렇게 잡히는 그런 실로 작업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카라를 작업한 다음에 등판을 먼저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작업을 한 지 꽤 오래됐는데 이거 작업을 하는 방식이 진짜 특이하고 재밌거든요. 이게 이렇게 뜨면 옷이 된다고? 어떻게 이렇게 떴는데 카라랑 앞판이랑 이게 완성이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신기하게 작업이 되는데 그 부분이 진짜 재밌었어요. 그래서 딱 여기 부분까지만 재밌었다. 이 밑은 그냥 무한 메리아스잖아요. 그래서 그랬고요. 그리고 주머니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주머니는 저는 애초에 안 다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주머니를 사용하실 것이 아니라면은 그냥 애초에 만들지를 말고 그냥 주머니 뚜껑만 달던가 아니면 그냥 민무늬로 놔두는 게 저는 제일 베스트인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주머니가 너무 안 예쁘게 달려요. 제가 이 주머니 때문에 마음고생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게 계속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데 제가 심지어 이거를 합수를 절반으로 줄여서 작업을 해준 거거든요. 주머니만 한 완벽하게 뜬 거는 한 3개 정도 떴던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막 반을 바꿔서 어떤지 막 해보는 것까지 하면 진짜 뻥은 치고 한 10번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게 그나마 나와서 이걸로 했는데, 이 배경, 이 몸통 작업한 합수대로 그대로 작업을 했더니 진짜 두툼한데 이렇게 서가지고 이게 형태가 안 잡히고 너무 안 예쁘고 하다 보니까 합수를 줄여서 작업을 해보자 이래서 뜯친 분들한테 의견도 되게 많이 구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나마 하나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근데 주머니는 되게 깊어요. 생각보다 핸드폰이 이렇게 쏙 들어가고 안 튀어나올 정도로 진짜 딱 핸드폰 길이 정도의 깊이여가지고 저는 활용성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주머니를 작업을 했는데 이 부분이 정말 안 예뻐가지고, 그렇다고 주머니 뚜껑을 안 달기엔 얘가 이렇게 쏟아져 내려올 것 같이 이렇게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주머니를 안 만드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고, 주머니 뚜껑이 굉장히 속을 많이 썩였다. 그리고 주머니 뚜껑에 제가 이렇게 배색을 해줬잖아요. 이게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제 마버스 자켓의 포인트? 좀 색다른 줄무늬를 좀 넣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배색을 해줬는데, 이거 배색 실은 라쿤럭스예요. 집에 있는 라쿤럭스 남은 걸로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생각보다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줬고, 반대쪽은 주머니 뚜껑을 솔직히 달기 싫은 마음이 한 90%였고, 근데 불행 중 다행으로 실이 딱 모자라가지고 주머니를 못 달게 되었습니다. 주머니 다느냐고 또 스트레스 엄청 받았을 거예요. 만약에 실이 남았더라면. 근데 실이 진짜 똑 떨어져가지고 주머니를 못 달게 되었고, 그래서 얘는 뚜껑 없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입으면은 진짜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제가 이따가 입은 거 보여드릴게요. 그 작업이 됐고, 그리고 몸통 쭉 뜬 다음에 몸통 여기를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요거를 작업을 하기 전에 작업을 하게 된 계기 자체가 뜯친 분이 요거를 완성을 해서 입고 오셨는데 그거를 입어봤을 때 핏이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하게 됐는데 그 뜯친 분이 요거를 작업을 하시면서 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울더래요. 그래서 막 고무줄도 넣어보고 별거 다 해보다가 결국은 여기 소매에 이렇게 접은 플리츠라고 하거든요. 요렇게 접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뒷부분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했는데 핏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저는 다행히도 그렇게 울지 않아가지고 그냥 도안대로만 이렇게 하면 화면이 안 보이는데? 보이나? 이렇게 깔끔하게 접어서 마무리를 해줬는데 요게 그래도 저는 좀 울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으로 여기 부분 이게 겹단이거든요. 그래서 요만큼 뜨고 안 뜨기 뜨고 요만큼 또 떠가지고 이렇게 꼬매주는 건데 요만큼을 여기부터인가를 바늘을 아예 줄여가지고 작업을 해줬어요. 조금이라도 만약에 울면은 덜 울도록 바늘을 줄여서 작업을 해줬는데 뭐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얘가 겹단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겹단이다 보니까 이 홑겹보다 부피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얘 자체가 부피가 2배가 되기 때문에 저도 입었을 때 여기가 플리츠처럼 조금 이렇게 퍼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치마처럼. 이렇게 퍼지는 느낌은 있는데 그렇게까지 막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에요. 다행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꼬매는 부분이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가지고 꼬매거든요. 안쪽으로 접어서 이렇게 꼬매는데 꼬맸을 때 요 겉면에서 요 선이 생기는 게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 요 선이 생기도록 꼬매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선이 생기도록 예쁘게 잘 꼬맬 수 있지를 찾아보다가 오늘니트님의 영상을 참고해서 이렇게 꼬매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고한 영상 더보기란에 남겨놓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꼬매줬고 굉장히 꼬매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쉽게 작업을 잘 해줬고 이렇게 깔끔하게 쫙 해줬죠. 이렇게 하고 이제 팔을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팔을 작업을 하는데 팔을 작업하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이거 100코 넘었던 것 같은데 100코 100단?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10,000코를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와 진짜 죽겠더라고. 이거 소매 줄임 없이 이렇게 통으로 작업을 하는데 솔직히
커도 너무 커요. 이게 바늘도 제가 뭐 4mm로 작업을 한 것도 아니고 5.5mm 뭐 이 정도로 5mm인가 5.5mm인가로 작업을 해줬던 것 같은데 처음에 5.5mm, 5mm, 5.5mm로 이렇게 100호를 잡아온 소매 통수가 얼마나 크겠어요. 진짜 크거든요. 줄임도 없이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 진짜 너무 뜨기 싫었고 울며 겨자 먹기로 그래도 완성은 해야지 이러면서 막 떴는데 와 제가 겨우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 소매 플리츠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이 부분이 킥포인트지 막 이랬거든요. 근데 아니 당연히 저는 이렇게 한 다음에 꼬맬 때 접어서 꼬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그냥 통으로 요 그대로 일자로 떠가지고 바인드 오프까지 해요. 바인드 오프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 이 접은 플리츠를 만든 다음에 코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주워가지고 요 부분, 요 접힌 부분을 다시 뜨는 겁니다. 진짜 쉽지 않죠? 그래서 소매를 작업을 하는 거는 진짜 쉽지 않았다.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이거를 이렇게 접은 거니까 한 겹, 두 겹이잖아요? 그리고 이 밑에 것도 하니까 세 겹. 세 겹을 바늘로 이렇게 뚫어가지고 코를 줍는 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 예쁘게 라인 맞춰가지고 안에 접어서 꼬매는 것도 쉽지 않아가지고 이 플리츠 라인 따라서 코 1대1로 대응해서 접는 게 쉽지 않아가지고 저도 이렇게 예쁘게 안 됐어요. 예쁘게 안 되고 막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래서 완성도가 높진 않습니다. 그냥 마무리로 갈수록 진짜 그냥 해치워버리자라는 마음이 강해가지고 특히 이쪽 소매가 더 안 예뻐요. 이쪽은 그래도 좀 그래 각이 좀 적구나 하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진짜 못생겼죠? 그리고 꼬매는 것도 여기 안에 1대1 대응으로 안 꼬매가지고 이렇게 비스듬히 되어버려가지고 여기 이렇게 울어요. 이렇게 우는데 이게 소매 겉면에서도 이 돌아감이 티가 난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여기도 되게 남아서 울고 그렇습니다. 마무리로 갈수록 진짜 대충 마무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소매 접어서 꼬매고 진짜 실 딱 끝나가지고 와 이거는 진짜 딱이다. 난 더는 못한다 이래가지고 딱 끝내줬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입은 거 보여드릴게요. 짠! 입었을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저 그리고 아직이 아니고 저는 그냥 안 달 생각이에요. 여기 원래 이렇게 뭐 달아줘야 되는데 똑딱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달아줘야 되는데 저는 그거 안 달 생각이고요. 마부스에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됐고 생각보다 핏은 괜찮아요. 핏은 괜찮은데 정말 많이 신경을 쓰이는 부분이 카라가 여기를 이렇게 접잖아요. 그러면은 이 뒤에는 이렇게 옹졸하게 요만큼만 접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가방을 메거나 뭐 좀 짐이라도 있으면은 애가 이렇게 매가리가 없다 보니까 모양이 점점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이렇게 매무새 만져주게 되고 카라 뒷부분을 지금 완전히 접었거든요. 그럼 완전히 접으면은 여기를 맞추기 위해서 이 앞부분에 이렇게까지 꺾이게 되고 이렇게 카라 뒤에를 완전히 접으면은 이렇게 앞부분이 이렇게 해벌레 하게 되고 이 부분을 이렇게 만약에 잠근다고 치면은 잠그면은 카라를 이렇게 접잖아요. 카라를 이렇게 접으면은 뒤에가 이렇게 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안 예뻐요. 정말 흐물흐물하고 약간 이렇게 하면 그냥 카라 뭐 두꺼운 뭐 입은 느낌? 그리고 주머니 확실히 있는 게 조금 더 완성도가 있긴 하죠. 근데 없으면 되게 밋밋한 느낌? 그래서 아예 이 주머니 뚜껑을 안 할 거면 아예 이 주머니를 안 만드는 게 베스트고 이게 이렇게 벌어지다 보니까 핸드폰을 꽂아서 이렇게 숙이면은 바로 이렇게 미끄러지고 그래서 원래 여기도 똑딱이 같은 거를 해주는 게 베스트긴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저 마부스에는 더 이상 손을 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이 상태로 다닐 생각이고요. 나름 주머니 하나만 있는 거 나름 괜찮지 않아요? 저만의 포인트인데. 그리고 소매 통이 진짜 컸는데 대신 안에 어떤 옷을 입어도 다 들어가요. 이 정도면 그냥 외투라고 해야 될 정도로 어떤 두꺼운 소매를 입어도 다 들어가고 소매는 이 플리츠가 굉장히 예쁩니다. 이 플리츠 라인 따라 여기까지 딱 다 접히고 막 이런 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라쿤 50%에다가 이게 유카바닌 파랍이거든요. 그렇게 되게 두껍게 작업을 했다 보니까 진짜 따뜻해요. 이거는 진짜 완전 두꺼운 가디건 느낌으로 보온성이 진짜 대박이에요. 그래서 안에 진짜 니트 있고
이것만 입으면은 뭐 한 10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한 4도, 5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너무 춥고 안에 니트 입고 요거까지 입으면은 진짜 따뜻해요. 진짜 따뜻하고 그렇습니다. 뭐 요 정도? 요 플리츠 라인 밑단 보여드릴까요? 밑단이 이렇게 밖으로 퍼집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밖으로 좀 퍼져요. 근데 뭐 거울 보고 다니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좀 퍼지는 느낌? 거울 보고 다니는 거 아니어가지고 그렇게까지 저는 신경이 많이 쓰이질 않고, 그리고 소매가 이 소매통보다 여기 밑에 떠준 게 더 짧아요. 그래서 길이감이 생각보다 되게 짧습니다. 40 몇 cm? 50cm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일어서면은 딱 골반까지 와요. 딱 골반까지 오는 그런 느낌? 그렇습니다. 입었을 때는 마음에 드는데 보온성이 좋고 뭐 그렇습니다. 뭐 만들었으니까 입고 다니는 거죠. 마우스 자켓을 작업을 하실 분들에게는 마우스 자켓을 작업을 하실 분들은 꼭 탄탄한, 좀 형태가 잡히는 그런 옷으로 만들기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사실 베스트는 마우스 자켓을 그냥 안 뜨시는 거예요. 저는 굳이 추천드리지 않아요. 너무 고난이에요. 코스도 너무 많고 쓸데없는 디테일이 너무 많아요. 소매를 굳이 여기서 끊어서 작업을 해야 할 이유도 모르겠고, 이것도 막 꼬매야 되고, 여기도 코 주워서 다 꼬매야 되고, 버튼밴드도 꼬매야 되고, 이것도 꼬매야 되고, 좀 디테일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민무늬로 심플하게 생겼지만 그게 디테일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굳이 이 자켓에 이렇게까지 노력을 들여야 하나? 라는 후기? 그렇습니다. 저의 솔직한 후기였습니다. 마우스 자켓. 그러면은 마우스 자켓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옷 2개가 끝났는데 다음은 제일 위에 있는 거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요거 진짜 많은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도안인데, 요게 제가 왜 작업을 하게 됐을까요? 왜 작업을 하게 됐냐면, 요 셰틀랜드 울, 이게 실은 비니네콘사에서 리뷰 이벤트로 받았던 셰틀랜드 울이거든요. 셰틀랜드 울 브라운 멜란지 3합으로 작업을 했고 5mm였나? 5mm로 작업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원래 셰틀랜드 울로 머스트헤브 가디건을 작업을 하려고 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텐데, 머스트헤브 가디건은 무료 도안인 가디건인데, 그게 아마 가슴 둘레도 조금 작고 굉장히 길이가 짧은 그런 도안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이왕 노력 들여가지고 이렇게 패턴 아랑 가디건 작업하는 거 조금 더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완성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레이블리를 엄청 뒤졌어요. 좀 내 마음에 드는 그런 아란 패턴 가디건을 찾고 싶어가지고 레이블리를 엄청 뒤지다가 찾아낸 도안이에요. 이거는 플레이츠 앤 링크스 가디건인데, 좀 개인적으로는 가디건보다는 자켓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요 넥라인 때문에. 요 도안의 포인트는 요 부분인데, 고무단이 아니고 이렇게 멍석뜨기랑 메리아스로 이렇게 패턴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도안은 요게 요 멍석이랑 메리아스가 세트인데, 요거를 4세트를 반복을 해주는데, 저는 그 부분이 그렇게까지 제 마음에 들진 않아서 이렇게 짧게 2번만 반복을 해주고 패턴을 작업을 해줬고요. 어차피 센티미터로 따져가지고 뭐 그렇게 굳이 막 엄청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막상 작업을 하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렇게 프로젝트를 찾아보니까 또 4개 있는 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몸통은 시작을 했으니까 글렀고, 그럼 소매는 좀 더 길게 해보자 해가지고 3단을 넣어줬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또 그냥 2단짜리가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접어볼까요? 2단이 그냥 딱 깔끔한 정도로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몸을 2단으로 2세트로 한 게 아쉬워서 이렇게 소매는 3세트로 한번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렇게 2세트만 한 거 몸통 생각보다 되게 깔끔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 때문에 조금 더 자켓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무단 대신 이렇게 멍석이랑 메리아스로 이렇게 작업을 해줬더니 조금 더 자켓
같은 느낌이 강해졌고, 그리고 조각조각으로 뜨는 바텀업이라서 저는 등판 먼저 작업을 해줬고, 등판 작업하고 앞판 한쪽, 앞판 한쪽, 그리고 소매 한쪽, 소매 한쪽 이렇게 작업을 해줬는데 이게 진짜 빨리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요거 제가 12월에 11월 말부터 12월까지 한동안 그 토요일만 되면 캐스트온을 하는 병에 도져가지고 이것도 토요일에 갑자기 꽂혀가지고 캐스트온을 했는데 금요일인가 보다. 그래서 금토일 3일 동안 등판이랑 앞판 2개 그리고 소매 조금까지 작업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게 꽂혀가지고 금방 작업을 해줬던 옷입니다. 그 정도로 되게 재밌었어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고. 그리고 제가 요거를 셰틀랜드 울 자체가 진짜 거칠어요. 요거는 진짜 안 거칠다고 하면은 거짓말쟁이에요. 이거는 진짜 거친데 이 거침이 진짜 매력적인 실이거든요. 요거는 많은 분들도 다 인정을 하셨어요. 진짜 거친데 이 거침이 진짜 매력적인 실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이 셰틀랜드 울 이 거친 느낌으로 꼭 이 아람 패턴을 작업을 해주고 싶었어요. 이 셰틀랜드 울과 아람 패턴의 조합이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작업을 해줬고, 그리고 제가 실을 리뷰 이벤트로 받을 때 연사를 해서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연사를 하면은 실이 이렇게 합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꼬여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로 한 세트로 이렇게 꼬여 있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패턴이 조금 더 예쁘고 좀 더 동글동글하고 되게 예쁘게 입체적으로 진짜 잘 나왔던 것 같고, 지금 제가 이렇게 뉘어가지고 말려가지고 패턴이 다 눌렸는데 이거 빨기 전에 진짜 완전 3D 장난 아니었어요. 완전 입체적으로 다 튀어나와가지고 뜨신 분들이 다 와 진짜 셰틀랜드 이래서 쓰는구나 했는데, 세탁하고 나니까 결국 다 눌리긴 했지만 그리고 요 머리 닦기 꽈배기라고 하거든요. 저는 요 머리 닦기 이 머리 닦기 꽈배기 자체가 그 러브모드 가디건에도 있었는데, 러브모드 가디건 작업하면서는 이게 진짜 매단 까야 하거든요. 매단 이쪽으로 깠다 이쪽으로 깠다 이렇게 까야 돼서 너무 귀찮은데, 이게 연사된 실로 떠서 그런지 뜨는 게 진짜 하나도 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쉽게 쑥쑥 작업을 했고, 그래서 3일 만에 그 등판 앞판 이렇게 다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또 제가 실이 부족해가지고 소매 한쪽을 작업을 멈춰놨었거든요. 그러고 그동안 다른 거를 작업을 하면서 실을 새로 주문을 해서 소매 한쪽을 작업을 했는데, 그 실을 새로 주문을 하면서는 이게 연사 옵션을 넣게 되면 1,000원이 추가가 돼가지고 그람당 1,000원이 추가가 되니까 단가 자체가 1,000원이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괜히 아까워가지고 그냥 연사 말고 합사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합사로 받아가지고 소매 한쪽을 작업을 하는데 와 진짜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뜨친분한테 이거 연사로 작업을 하다가 실을 합사로 샀어 이랬더니 왜 그랬냐고. 이게 뜨면 그 무늬 느낌도 되게 다르게 나오고, 아무튼 연사를 해서 작업을 했으면 계속 연사로 떠야 했는데 제가 합사로 실을 받아가지고 뜨면서도 되게 좀 차이가 있었어요. 뭐라고 정확히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이 머리 닦기 꽈배기 꼬는 것도 합사실에서는 굉장히 불편했고, 그리고 꽈배기를 꼬면서 이게 연사가 안 된 거니까 한 가닥씩이 계속 파지고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셰틀랜드 울로 아람 패턴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셰틀랜드 울을 구매를 하시면은 저는 연사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진짜 너무 연사를 한 게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근데 지금 보면 어느 쪽이 연사고 어느 쪽이 합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대보면 아는데. 제가 소매를 이거 바텀업으로 작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소매 이 고무단부터 이렇게 쭉 떠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두 번째 소매를 시작을 하면서 이 고무단을 한 사이즈를 작은 거를 떠야 됐는데 그냥 뜬 거예요. 그래서 풀고 다시 작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작업을 하고 빨고 나서 입어보니까 먼저 작업을 했던 소매도 그냥 고무단을 안 줄이고 원래 몸통 뜨는 그걸로 떴던 거죠. 그래서 얼레벌레 그대로 작업을 했으면 맞았을 텐데 괜히 두 번째 소매를 고무단을 작은 걸로 바꿔줘가지고 이렇게 이게 나중에 작업한 거, 이게 먼저 작업한 거 이렇게 티가 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꽈배기는 그렇게 티가 안 나네요. 근데 사실 뜨면서 불편하고 안 불편하고 이게 되게 컸어가지고 어쨌든 저는 연사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이 한쪽은 이거 이렇게만 봐도 알겠다. 이쪽이 더 짧고 이쪽이 작은 바늘로 고무단 작업해준 거고 이쪽이 큰 바늘로 작업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소매 통도 차이가 나는데 길이도 차이 나요. 그래서 길이도 차이 나가지고 입었을 때도 한쪽은 이만큼 오고 한쪽은 요만큼 오고 길 차이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요 도안의 진짜 킥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이 도안을 진짜 많은 분들한테 꼭 추천드리는 이유. 이게 바텀업인데 어깨가 새들숄더예요. 이런 도안 보셨나요? 저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소매를 이렇게 여기부터 이렇게 요 고무단부터 이렇게 쭉 작업을 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코를 다 막은 다음에 요 새들 부분 요만큼이 있거든요. 요만큼이 새들이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 넥라인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 부분 어떻게 보여드리지? 딱 요만큼이 새들 부분인데 요만큼만 폭 요만큼으로 새들 부분을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꼬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입었을 때도 이렇게 입었을 때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여기 앞판은 이렇게 되고 뒷판도 이렇게 되고 그래서 앞판과 뒷판 사이에 이 소매 새들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꼬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도 조금 더 자켓 같은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판이 이렇게 꺾이고 소매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여기 각이 생기거든요. 안쪽에서 보면 이게 조금 더 티가 나거든요. 꼬맨 거라서. 안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겠다. 이게 더 잘 보이네. 그래서 여기가 앞판 그리고 여기가 소매 이렇게 새들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만큼이 앞판, 뒷판 그리고 여기 소매 새들로 이렇게 꼬맸는데 그래서 요게 이렇게 새들 때문에 이렇게 각이 지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 부분이 어깨 각을 되게 살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앞판이랑 어디지? 앞판이랑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 여기에 각이 살아가지고 입었을 때 핏이 조금 더 예쁜 것 같고 그리고 레글런으로 이어지는 형태라서 이렇게 레글런 라인이 생깁니다. 레글런 예쁘죠? 그래서 소매 코 줄임할 때 여기 겉뜨기 코로 계속 맞춰주면 이렇게 레글런 라인이 이렇게 생기고 그리고 또 중요하게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요거예요. 요 겉뜨기 라인 있죠. 여기도 겉뜨기 라인 있고 여기도 겉뜨기 라인. 요게 겉뜨기 라인을 원래는 매단 그냥 떠주는 거예요. 겉면에서는 겉뜨기, 앞면에서는 안뜨기 이렇게 떠가지고 겉뜨기 일자 라인이 쭉 생기게 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제가 좀 겉뜨기가 벌어지는 거 그리고 겉뜨기 못생기게 나오는 거에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냥 아예 슬립 스티치로 그러니까 겉면에서는 뜨고 안쪽에서는 걸러서 떠가지고 두 단을 떠야지 이렇게 한 코가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완성도가 진짜 100% 원래 이런 도안 같죠? 이 뒷부분은 원래 그냥 작업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을 보면은 조금 알 수 있는데 뒷부분에 어디 갔지? 어디 있는데? 여기다. 뒷부분에 요 중심 무늬 있거든요. 요 가운데 있는 무늬 있죠. 다이아랑 다이아 사이에 이 무늬는 고무단까지도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원래 도안대로 매단 이렇게 겉뜨기로 떠줬어요. 이렇게 겉뜨기로 매단 떠줬더니 너무 안 예쁜 거예요. 코 크기도 작고 되게 안 예뻐가지고 이 패턴 들어가면서부터는 이렇게 슬립 스티치 겉면에선 떠주고 안쪽에서는 슬립 스티치로 바꿔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좀 티가 나시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잘 보여드리지? 여기가 매단 뜬 부분, 겉면에선 겉뜨기, 앞면에선 안뜨기로 매단 뜬 부분, 그러니까 한 코 한 코, 매 단마다 한 코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여기 고무단 부분까지 뜨고 패턴 들어가면서부터는 슬립 스티치, 안쪽에서는 슬립으로 떠주고, 겉면에서는 떠주고, 아니 뭐라는 거야? 어쨌든 그렇게 떠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오히려 겉뜨기로 매단 떴으면 너무 안 예뻤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 옷 만약에 제 거 보고 작업하실 분들은 이렇게 작업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게 훨씬 예쁩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는데 이 큼직큼직한 무늬랑도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지금은 그렇게 안쪽에서 걸러떠가지고 두 단을 떠야 한 코가 나오는 거지만 매단 떴으면 이 한 코가 지금 두 코로 나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랬으면 이 겉뜨기 라인이 굉장히 옹졸했을 것 같은? 조금 더 시원시원하고 좀 더 체인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게 더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이거 입은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되게 아쉬운 부분이 소매의 길이가 너무 길어요. 근데 제가 작업을 하면서 센치를 잘못 재가지고 길게 작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소매 길이가 손끝 요만큼만 나와요. 어떻게 보여드리지? 이렇게 손끝 요만큼만 나올 정도로 소매가 되게 길고, 그리고 이렇게 사실 다니지 않잖아요. 이렇게 내리니까 이렇게 팔을 이렇게 내리고 다니면은 안 보이네? 그러면 이 중지 한 마디 정도만 나오는 소매가 이렇게 길게 작업이 돼가지고 그냥 몸만 봤을 때는 되게 자켓 느낌이어서 소매도 여기까지 딱 왔으면 그게 훨씬 더 예뻤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아쉽습니다. 소매 길이 짝짝이라서 지금 길이 차이 나는 거 보이시죠? 이쪽이 더 짧아서 여긴 이만큼이고 여긴 이만큼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거 작업을 하면서 넥라인 같은 경우도 넥라인도 이렇게 멍석뜨기로 작업을 하게 되고, 여기 코 마금 들어가면서 여기 패턴 있잖아요. 여기 코를 쉬게 냅두고 나중에 넥라인 작업을 해주면서 코 주워서 다시 작업을 하는데, 저는 처음에 이거를 카라 가디건으로 작업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예 여기 넥라인 코 막으면서 여기도 코를 막았었는데 카라 느낌으로 작업을 해주고 싶어서 막상 작업하고 입어보니까 넥라인이 너무 넓은 거예요. 넥라인이 너무 넓어서 카라로 작업을 하기엔, 카라 작업을 했으면은 지금 여기가 넥라인 시작 부분이라 여기에 카라가 접히는 거니까 이거 너무 안 예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원래 여기 보시면은 안쪽에 여기도 코를 막았는데 그냥 코 막은 거에서 주워가지고 패턴 그냥 쭉 이어서 떠줬고요. 근데도 굉장히 이질감 없이 잘 어울리죠? 그래서 이렇게 패턴하고 그냥 도안대로 멍석뜨기로 작업을 해줬고, 그리고 넥라인 멍석뜨기로 작업을 하는 건 처음 해봤는데 진짜 계속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자켓 같은 느낌이 강해가지고 예쁩니다. 그리고 입었을 때 이 섀들 숄더, 근데 이 섀들 숄더가 생각보다 뒤로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정말 어깨 정중하게 위치하게 입으려면은 이렇게 입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넥라인이 여기가 굉장히 여기까지 내려와요. 그러면은 이제 뒤에가 완전 이 목 높이까지 딱 맞고, 넥라인을 예쁘게 입으려고 이렇게 뒤로 계속 넘겨서 입다 보니까 헤드 숄더가 이렇게 뒤덮개로 넘어간다. 이렇게 됩니다. 앞에서 예쁘게 보이려면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그리고 되게 신기했던 거는 이게 진짜 거칠었거든요. 진짜 떼수건 정도의 그런 거침인데 세탁하고 이렇게 탈수하고서는 올려놓으니까 이 양냄새가 엄청 났거든요. 그러면서 기모감이 되게 올라왔는데 거침이 없고 되게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신기하다. 세탁을 했다고 이렇게 부드러워진다고 했는데 마르니까 다시 거칠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세탁 전보다는 좀 울에서 좀 기모감도 올라오고 해가지고 그 정도로 거칠지 않고, 안에 반팔 입었잖아요. 제가 지금 반팔 입고까지는 입겠는데 나시 입고는 못 입을 정도예요. 팔 정도는 이 정도의 거침은 건질 수 있지만 등이나 뭐 이런 부분은 좀 아무래도 팔 부분보다는 살성이 예민하다 보니까 그냥 나시 입고는 못 입을 정도의 거침? 저는 팔 정도 거침은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마음에 들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거는 이 버튼밴드가 없어요. 버튼밴드 따로 없이 그냥 앞판 작업을 하면 코 주워서 작업하는 거 아니고 그냥 통째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건데, 도안에 단추가 달려있고 프로젝트의 다른 분들도 단추가 달려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 단추 구멍을 만들겠구나 했는데 단추 구멍을 안 만들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냥 여기가 이 안뜨기 코가 되게 벌어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거든요. 지금 세탁을 해서 실들끼리 엉겨가지고 좀 없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가 되게 벌어졌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추를 달고 여기다가 그냥 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추 안 달고 그냥 이렇게 입으려고요. 버튼밴드 부분도 이렇게 이 패턴인 게 되게 예쁘죠.
이래저래 디테일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도안이었습니다. 그 대신 제가 요거를 원래 4번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 3번을 작업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얼레벌레로 떠서 그런지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이 레귤러 라인을 기준으로 이 패턴끼리 이렇게 마주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소매도 조금 길게 작업이 되기도 했고 센치를 잘못 재가지고 요것도 3단을 뜨고 이런 거라서 만약에 진짜 딱딱딱 맞춰서 작업을 하면은 이게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소매를 조금 더 작업한 만큼 이만큼이 어긋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저 이런 디테일에 조금 집착하는 편이라서 여기끼리 만나고 여기끼리 만나고 여기끼리 만났으면 조금 더 예뻤을 텐데 다행히도 패턴이 꽉꽉 찬 그 디자인이고 이 레귤러 라인이 그냥 레귤런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드롭 숄더처럼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여기가 접혀서 그렇게까지 막 신경 쓰이는 느낌은 아닙니다. 다행이죠? 아주 진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 또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이 가디건은 진짜 추천드려요. 이 가디건 좀 많은 분들이 작업을 해보지 않은 그리고 좀 새로운 이런 고무단이 멍석으로 돼 있는 것도 그렇고 이런 가디건을 작업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진짜 추천드립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가슴 둘레도 꽤 넉넉하게 나왔어요. 제가 100 몇 짜리를 떴는데 가슴 둘레도 굉장히 낭낭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이 됐습니다. 가을에 입으면 진짜 예쁠 것 같죠? 등도 무늬가 이렇게 패턴도 어렵지 않고 근데 따로 떠서 입는 거다 보니까 이 옆선도 이어야 되고 소매도 있고 이 소매 여기 라인도 있고 해야 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도안이랑 다른 점은 이 슬립 스티치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요 옷입니다. 요거는 뜨개수다에서도 몇 번 되게 보여드린 적 많아가지고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서 요거는 조금 금방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어차피 판매하는 도안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보여드려도 작업을 못 하실 거라서 금방금방 뜨개수다에서도 이미 소개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금방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뜨친분인 임머님의 자작 도안을 이렇게 쪼르고 쫄라가지고 받아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었고요. 굉장히 예쁘죠? 가슴둘레가 굉장히 낭낭한 도안이에요. 이게 원래는 열매달 이틀의 모먼트를 작업을 해가지고 게이지가 되게 신기하게 나왔거든요. 이 옷을 작업을 하신 뜨친분들 중에 그 원작 게이지와 맞는 분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도 원작 게이지와 안 맞았지만 그럼에도 원작이 굉장히 커가지고 저도 굉장히 낭낭한 옷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꽈배기 이렇게 언밸런스한 꽈배기와 소매가 정말 귀엽습니다. 소매가 이렇게 소매도 꽈배기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양옆에 브로큰 립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너무 귀엽죠?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 옷에서의 킥포인트는 배색이에요. 제가 노프릴 작업을 했던 레이스 실? 그걸로 작업을 했던 레드버드 남은 실을 흰색 실과 그러니까 노프릴 조합이에요. 아예 제가 노프릴 작업했던 그 실을 이렇게 배색으로 넣어줬고 좀 밋밋해가지고 끝내기 전에 마무리 단을 요 원래 실로 한 바퀴를 둘러줬더니 진짜 너무 완벽한 옷이 되었고 소매 같은 경우는 소매랑 몸통 고무단은 똑같이 배색을 작업을 해줬어요. 좀 통일감을 맞춰주기 위해. 그 대신 얘도 흰색 실은 제가 노프릴 작업을 했던 레드버드 그 실을 사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레이스 실 되게 애매하게 남으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배색에 활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몸통은 코스가 많아서 제가 제니스 서프라이징리 스트레치 바인드 오픈을 해줬는데 이게 몸통을 이렇게 잡아주지 않고 그냥 일자로 뚝 떨어져가지고 생각보다 만족도가 낮아요. 이렇게 고무단이 조금 잡아주는 느낌이 좀 없죠. 고무단이 좀 잡아주는 느낌 없이 이렇게 그냥 일자로 뚝 떨어져가지고 저는 그 점이 제일 아쉽고 저는 좀 이렇게 잡아주는 고무단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소매는 원래 도안은 좀 줄임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는 볼룬 느낌을 좀 좋아해가지고
원작보다 덜 줄이면서 여기 고무단 들어가면서 쫙 줄여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통통하고 귀여운 느낌의 옷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옷을 작업을 하면서 극복을 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겉뜨기 코 늘어지는 거에 진짜 집착하시는 거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작업을 하면서 진짜 미친 짓을 한 번을 했거든요. 너무 예쁘게 옷을 완성을 하고 싶어가지고 옷을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이거 마지막 코 진짜 안 늘어진 거 보이시죠? 하면서 이쪽 코가 마지막 코거든요? 근데 진짜 안 늘어졌죠? 제가 이거 앞면에서 다 이렇게 당겨줘가지고 정리를 해준 거예요. 진짜 미친 짓이죠? 어디 갔지? 어디가 뒷면이지? 난리 났네. 이렇게 이쪽 코, 여기 코, 여기 코, 여기 코가 마지막 코인데 이거 제가 안쪽 면에서 다 당겨줬거든요? 다 당겨줘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세탁 후에 안쪽 면도 그래도 꽤 정리가 되었네요. 여기 벌어진 거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안쪽에서 다 주워줬던 거고 다 당겨줬던 거고 안 벌어지게. 그리고 밑으로 가면서는 몸통이 합쳐지니까 아무래도 코수가 합쳐지다 보니까 이거를 다 당길 수는 없어가지고 어떡하냐 뭐 어쩔 수 없지 이러면서 작업을 해줬는데 제가 이거를 뜨다가 극복을 했어요. 여기가 합친 부분 합치고 나서인데 여기는 그냥 제가 평소에 뜨는 대로 떴더니 엄청 벌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하필이면 앞부분이거든요. 조금 속상하게도 앞부분이어가지고 앞부분이 이렇게 늘어졌는데 여기 이렇게 늘어진 거 좀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죠? 여기 부분 이렇게 합치고 나서 코수가 좀 많아가지고 이 정 가운데도 그렇고 당겨주지는 못했는데 그러고 나서 뜨다 보니까 제가 안 늘어지게 뜨는 법을 조금 터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밑에 부분으로 가서는 이렇게 걸치고 원래 이쪽 부분 다 늘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쪽 부분 다 늘어지는데 밑에 부분에서 가서는 이 늘어짐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때의 노하우를 습득한 거라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늘어짐이 확실히 이 위에보다 더하죠. 위에는 이 정도 안 당기고 제가 작업하던 대로 작업한 부분이 이 정도인데 여기는 늘어지지 않게 뜨는 방법을 습득하고 뜬 부분. 당겨준 거 아니거든요? 진짜 예쁘죠? 미쳤어. 그래서 저 이제 안 늘어지게 뜨는 방법을 터득을 했어요. 제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다음 뜨개수다 영상에서.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 뒷부분도 위에는 당겨준 부분이고 한 코 밑에는 제가 터득해가지고 안 늘어지게 뜬 거. 대박이죠. 여기 중간은 제가 원래 뜨던 대로 뜬 거. 그러니까 여기는 당겨준 부분이고 여기는 제가 원래 뜨던 대로 뜬 거. 진짜 못생겼죠. 요쪽 마지막 코 부분을 보시면 그리고 여기 밑에 부분은 제가 안 늘어지게 뜨는 방법 터득해서 뜬 부분. 진짜 대박이죠. 완전 장난 아니죠?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 요거 꼭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러면은 요거 입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입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이게 고무단이 좀 잡아줬으면 조금 더 귀여운 이런 느낌이 됐을 텐데 고무단이 하나도 잡아주지 못하고 이렇게 이만큼 남는 거 보이시죠? 당긴 거 아니고 그냥 잡은 거거든요? 근데 요만큼이 이렇게 다 남을 정도? 그래서 가슴통이 진짜 낙낙하고 그래서 가슴통이 낙낙한데 소매가 이렇게 소세지 모양으로 통통해가지고 굉장히 큐티한 이런 옷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소매통도 되게 넓고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제가 소매를 작업을 하면서 아직 이 늘어지지 않게 뜨는 방법을 완전히 습득을 하진 못한 상태여서 제가 소매를 작업을 하면서 안 늘어지게 뜨려고 되게 노력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소매가 짝짝이거든요. 이쪽이다. 이쪽이 먼저 작업한 소매인데 이렇게 늘어지는 거 싫어가지고 이 사이 안뜨기 부분을 다 꼬아뜨기로 떠줬거든요. 그래서 뒤집어서 보면 이렇게 안뜨기가 다 꼬아뜨기예요. 이 꽈배기 사이사이 안뜨기거든요. 이게 다 꼬아뜨기인데 그래서 꼬아뜨기로 작업을 한 대신 늘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늘어지질 않고 이렇게 벌리면은 그래도 좀 늘어지긴 하는데 어떻게지? 봤을 때 여기가
이 사이가 안뜨기 코고 여기가 그래도 이만치 벌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벌리면은 벌어지는 수준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이게 안뜨기 코가 안 벌어지다 보니까 너무 쫀쫀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완벽하게 안 늘어지게 뜨는 방법을 습득한 다음에 이쪽 소매는 그냥 떠줬습니다. 안 늘어지게 뜨는 방법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확실히 이쪽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대쪽 이쪽이랑 똑같은 정도의 벌어짐이 있는데 겉뜨기 마지막 코가 이 안뜨기 사이사이가 되게 잘 벌어지죠. 이렇게 당기면은 얘는 이렇게 안뜨기 부분이 벌어지는데 안뜨기 부분이 벌어지고 이 꽈배기도 끝 코도 거의 안 늘어지고 얘는 한 요 정도 늘어지는 느낌? 근데 이쪽은 그렇게 당기면은 이쪽은 이렇게 당기면은 이렇게 안뜨기 쪽은 안 늘어지고 얘 겉뜨기 코 마지막 부분 겉뜨기 코 마지막 부분 맞나? 아니네. 겉뜨기 코 마지막 부분은 안 벌어지네요. 여기 그냥 사이코네. 어쨌든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겉뜨기 안 벌어지게 뜨려고 안뜨기를 꼬아뜨기로 뜨는 건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 사이가 안 벌어져가지고 별로 그렇게 예쁘지 않더라고요. 너무 공간 없이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 너무 공간 없이 딱 붙어있는 느낌? 근데 이쪽은 그래도 좀 이렇게 여유가 있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게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제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안 늘어지게 뜨는 방법.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필 이 앞부분이 제일 못생긴 부분이어서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 스웨터를 여기는 확실히 안 늘어지죠? 그래도 이 스웨터를 작업을 하면서 안 늘어지게 뜨는 방법을 습득을 해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이 옷은 그리고 요거 작업한 실은 라쿤럭스 레드로 작업을 했고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네. 제가 라쿤럭스로 삼합으로 작업을 했어요. 요 실을. 근데 작업을 하면서 그냥 뭐 나쁘진 않거든요. 나쁘진 않은데 라쿤럭스는 그냥 2합 정도의 두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사실 그냥 에어울 정도의 호불호 같아요. 에어울도 2합이 제일 좋으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에어울 3합으로 생각보다 그 16, 17, 18 요 정도 코스를 맞추기 좋아가지고 에어울 3합으로 까베기 아랑 가디건 뜨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그렇게 작업을 한 적이 많은데 에어울 2합과 3합 정도의 호불호 느낌? 요 라쿤럭스 3합도 그냥 에어울 3합 정도의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꽤 괜찮은데 만져보신 분들은 그래도 라쿤럭스는 2합이 제일 좋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라쿤럭스다 보니까 반짝이가 들어갔는데 반짝이 그렇게 과하게 티 안 나죠. 가까이서 봐야 이렇게 좀 점점점점 티 나고 멀리서 보면은 그렇게 뭐 라쿤럭스 반짝이가 과하게 티 나는 느낌이 아니라서 굉장히 데일리템으로도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너무 예쁘죠? 그러면은 요거는 요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인데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이 계시려나 모르겠어요. 말이 너무 많고 옷들도 너무 중구난방으로 소개를 해가지고 마지막 옷은 여기 보이시겠지만 바로 요 옷입니다. 요거는 노프릴이고요. 제가 벌써 3번째 작업하는 노프릴이에요. 노프릴 한 번도 작업을 안 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변형이나 뭐 이런 거 좀 잔재주 부리기에 제일 좋은 게 노프릴 같아가지고 저는 또 이렇게 노프릴을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요거 아직 실정리랑 세탁을 안 했거든요. 너무 실정리를 하기 싫어가지고 실정리를 아직 안 했어요. 그리고 세탁도 아직 안 해서 선담도 좀 울퉁불퉁하겠지만 그래도 한 번에 소개시켜드리는 김에 21년 옷을 털어버리는 김에 같이 이렇게 털고 싶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노프릴 스웨터예요. 노프릴 스웨터에 이렇게 줄무늬를 넣어서 변형을 한번 해봤고요. 실 같은 경우는 제가 산지 조금 됐는데 블로그 마켓에서 구매를 했던 캐시미어 100짜리 실이에요. 뭐 이게 정말 캐시미어 100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끼려고 아꼈던 건 아니고 생각보다 색감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실들에 비해서 조금 한 톤 더 밝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이게
캐시미어 백이다 보니까 조금 실 이렇게 떠서는 괜찮은데 실만 봤을 때는 좀 광택감이 좀 있고 해가지고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도 얘를 산지도 꽤 됐고 하다 보니까 쓰긴 써야지 하면서 뭘 뜰까 하다가 가장 만만한 노프릴을 작업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는 아니 왠지 모르겠는데 노프릴 그냥 일자로 뜨면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잔재주로 줄무늬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줄무늬에 사용한 실은 라쿤럭스 50g으로 구매했던 게 줄질 쓰질 않으니까 줄질 않죠. 뭐 요 정도로만 쓰니까. 그래서 라쿤럭스 50g짜리 실을 사용을 해줬고, 이거 흰색은 제가 갖고 있던 라라뜨기에서 구매했던 폭스 4합인데 그걸로는 합수가 좀 안 맞아서 노블레스 1합을 같이 잡아서 떠줬고, 요게 라쿤럭스예요. 요게 라쿤럭스 아무튼 어떤 색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실로 이렇게 합수를 최대한 맞춰서 배색을 해줬어요. 4.5mm로 작업을 해줬고, 이게 캐시미어 100이라서 그런지 진짜 미끄러웠어요. 스틸 바늘로 작업을 해주는데 진짜 미끄러워서, 그리고 안 그래도 손땀도 조금 흐드러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작업을 하면서 손목이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미끄러지는 실? 그리고 흐들거리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막 바늘에서 줄줄 흘러내리고, 보통 원형으로 작업을 하면은 이렇게 끌어올리는 쪽 바늘은 저는 한 사이즈 작은 걸 사용을 하는데 얘는 너무 미끄러져서 그냥 양쪽 다 4.5mm로 끼우고 작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줬고, 그리고 노프릴 스웨터 같은 경우는 이 레글런이 진짜 길어요. 저도 이거를 작업을 하면서 제 영상을 찾아봤거든요. 기록을 해놓고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뭔가 내가 과거에 어땠지라고 하면은 제 영상을 찾아보는 편인데, 제가 그 손염색 실로 작업을 했던 노프릴 같은 경우가 레글런이 진짜 너무 길고 여기가 너무 둥글고 그래서 그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번에는 좀 레글런 길이를 덜 작업을 해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제 영상을 보니까 M 사이즈를 작업을 했던 그게 레글런 길이가 25cm가 넘어갔나? 어쨌든 자세한 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말하기로 저는 레글런 경우는 22 오버핏으로 입으려면 22에서 23cm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 제가. 그래서 23cm 정도를 맞춰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안보다 덜 떠줬어요. 시작은 M 사이즈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좀 덜 떠주고 그 대신 가마코를 2콘가 더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요 가슴 둘레 코스는 X 스몰에서 스몰 사이의 코스가 되었어요. 그래도 노프릴이 워낙 박시한 도안이라서 입었을 때 딱 예쁜 정도로 되었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간과한 부분이, 제가 원래 요거를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좀 길이감도 되게 길고 좀 박시한 느낌으로 후들후들하게 굉장히 입을 수 있는 이 줄무늬와 이 실색의 느낌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렇게 툭 떨어지는 그런 옷을 원했는데, 한 가지 간과했던 부분이 이 노프릴이 몸통 줄임이 없고 고무단 들어가기 전에 줄이거든요. 근데 그랬으면은 이 고무단 들어가기 전에 줄임을 안 하던가 아니면 조금 덜 줄였어야 했는데, 도안에서 나온 대로 다 줄였더니 이게 이렇게 잡아버리더라고요, 몸통을. 제가 길이감을 긴 거를 뜨고 싶어서 그 전에 작업을 했던 손염색 실로 작업을 한 노프릴보다 진짜 이만큼을 더 떴어요. 이만큼인가? 제가 비교 사진을 찍어둔 게 있거든요. 그만큼을 더 떴는데도 불구하고 고무단이 여기 골반을 딱 잡아버려가지고 네, 그냥 그런 길이가 되었어요. 제가 원하는 그런 박시한 느낌이 아예 안 나왔어요. 근데 또 캐시미어 100짜리 실이니까 좀 예쁘게 완성을 하고 싶다는 마음에 하필이면 또 돗바늘 마무리를 해가지고 이거 뭐 쉽지도 않고, 그리고 작업을 하면서 너무 미끄러웠기 때문에 풀러가지고 다시 작업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입어야죠 뭐. 아니면 이거 돗바늘 다 풀고 고무단 다 풀러가지고 여기까지 풀은 다음에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몸통도 엄청 땡겨가지고 입어봤더니 돗바늘 마무리한 부분이 다 늘어났어요. 이게 완전 진짜 딱 다 늘어나야지 여기에 딱 예쁘게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그런 느낌이 안 나와서 노력한 거에 비해서 진짜 길게 떴거든요. 제가 평소 뜨는 거에 비해서 진짜 길게 떴는데 그 길게 뜬 게 티가 안 나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소매도 이렇게 작업을 해줬고 소매는 그냥 도안대로 같이 떠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도안대로 뜨고서는 마무리를 해줬는데 제 기억으로는 노프리를 평소에 팔 길이가 되게 길어서 도안보다 덜 떴던 것 같아가지고 그냥 도안만큼 뜨고서 마무리를 해줬거든요. 근데 길이가 진짜 손목 딱 여기까지 와요. 그래서 세탁하고 만약에 줄으면은 저 이거 소매 다시 떠야 돼요. 아니 진짜 노력 많이 들여서 떴는데 왜 이렇게 얼레벌레죠? 이번 옷? 진짜 열심히 떴는데? 근데 세탁 전인데도 고무단은 그래도 꽤 가지런하게 나왔습니다. 아니네. 그리고 목도 되게 많이 울잖아요. 제가 플리킹으로 작업을 해줬는데도 이게 원래 겉면인데 너무 안 예쁘게 나와서 안쪽 면이랑 뒤집어줬습니다. 안쪽 면이 훨씬 가지런하죠? 이렇게 뒤집어줬더니 목이 울더라고요. 근데 입으면은 울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색을 넣어줬더니 실 정리를 할 부분이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반대쪽도 있으니까 10개 에다가 11개 여기 몸통도 있잖아요. 12, 13, 14, 15개 하기 싫어. 그래서 안 했어요. 아직도. 그래서 아직 안 빨았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입은 거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좀 집기가 애매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들고서는 말을 해보도록 할게요. 몸통은 그 X20에서 20 사이의 코스가 나왔음에도 굉장히 이렇게 낙낙한 핏이 되었고 팔은 그냥 몸통에 비해서 팔이 낙낙하진 않죠. 그냥 딱 맞는 핏이다 정도? 그리고 팔 길이가 딱 요만큼이에요. 조금이라도 줄면은 절대 풀러서 수정을 해야 할 그 정도의 길이? 진짜 딱 요 정도 길이감이 나와주면 딱 좋은데 이러려면은 여기가 완전 짱짱하게 쨍깁니다. 그래서 팔은 빨고 나서 좀 이렇게 좀 블로킹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이쪽 팔도 마찬가지고 이쪽 팔도 그냥 딱 요 정도 길이감? 그리고 몸통을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인 핏을 찍기가 조금 힘든데 몸통이 이래요. 원래 길이감 제가 최대한 늘릴 수 있을 정도로 늘려보면은 요 정도, 그러니까 여기가 골반이거든요. 보통 제가 한 여기서 끝내는데 이만큼이나 더 길게 떴어요. 엉덩이를 반 정도를 덮는 그 정도의 길이감인데 이게 고무단이 좀 잡아주는 느낌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입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고무단이 완전 잡아가지고 이 정도의 느낌이 되고 제가 지금 안에 티셔츠를 입어서 핏이 좀 안 예쁘게 나오는데 그냥 뭔가 정핏 스웨터를 입은 느낌? 그리고 이거 이렇게 접어서 입으면 이 마지막 줄무늬가 키포인트인데 줄무늬가 안 보여가지고 좀 더 아쉬운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래서 저의 세 번째 노프릴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캐시미어 100짜리 실이라서 진짜 완성도 있게 완성을 해주고 싶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목은 입으니까 안 울죠? 목은 이렇게 펴지고 소매도 이 정도. 레글런도 굉장히 적당한 길이로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원래 도안대로 작업을 했으면은 아마 한 요 두 번째 줄무늬쯤까지 이렇게 레글런이 있었을 텐데 저는 딱 요 정도 마음에 들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냥 기성복 같죠? 좀 기성복 같은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실색도 그렇고 줄무늬도 그렇고 이번 노프릴은 굉장히 기성복에 가까운 그런 옷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거는 룰루랄라 숄이에요. 요거는 요것도 F5인데 요것도 안 빨았거든요. 요거까지 설명드리면은 말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요거는 다음에 들고 올게요. 다음 F5 다음 뜨개수다에서 곁다리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크죠? 진짜 커요. 이게 최대가 이렇게 최대 코스가 이 정도. 이렇게 저의 대왕 룰루랄라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길어졌어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 계시려나 모르겠네. 영상 안 찍다가 찍으면 진짜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탈이라니까요.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얼레벌레 리뷰 영상 21년도 F5 옷을 좀 털어버리고 싶어가지고 급하게 촬영을 해봤는데 어떤 분에게는 도움이 되었겠죠? 근데 오늘 영상들이 전부 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옷, 도안, 실 그런 거여가지고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저의 바람이니까요.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22년인데 앞으로 올 해도 제가 꾸준히는 못 찾아올 수도 있지만 아무튼 뜨개는 계속 꾸준히 할 테니까요. 다음 뜨개 수다에는 저의 올해 첫 F5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올해 첫 음으로 1월달 뜨개 계획이 벌써 꽉 찼거든요. 그래서 1월달 뜨개 계획도 같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